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 지역의 구도심을 보면 지금 현재 개발지의 신도시 투자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꼭 똥인지 대인장인지 꼭 찍어봐야만 아냐는 거죠. 모양을 봐도 알고 냄새를 봐도 알고 알 수 있는데 굳이 꼭 그걸 경험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상당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으시는가 봐요. 정말 보기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정말 초반에 이거 다 했던 영상들 자료들이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어요. 정말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3월이 지나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음으로 나누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쭉 연결해서 관심 있게 하루면 다 봐요. 그래도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죠, 당연히. 지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타이밍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타이밍, 실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2월에 투자하는 분들, 지금 현장의 실감 나는 현장에서 반드시 투자할 때 적용해야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꿀팁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투자 지역의 구도심을 보면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답이 나와요. 과연 여기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분 부동산은 과학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하고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안정돼요. 내가 모르면 뭐든지 불안하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몰랐을 땐 정말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원리를 알면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게 없어요. 투자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쉽지 않을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수익이고 이렇게 쉬운 게 토지 투자거든. 솔직히 그것도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자. 딱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대입을 하면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많이 몰라 하셔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한번 이거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솔직히 답이 다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서울 주변을 다 한 거예요. 서울은 참고로 여러분 도시 외곽지가 없어요. 비도시 지역이 없어요. 다 도시 지역으로 돼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서울은요. 그래서 도시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노란색이 핑크색, 우리 대한민국의 0.3%밖에 없는 한정돼 있는 핑크색. 내가 100평 사면 1300평까지 건물을 질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1500%까지 1500평까지 건축 허가가 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상업지를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되냐? 건물이 되게 높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위로 계속 용적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그곳이 상업지이면서 중심권으로 보면 돼요. 상가랑 주거랑 업무시설 등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자, 여러분들 왜 도시지역에 중심권을 사야 하나요? 왜 도심권에 중심권을 사야죠?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초로 밀집이 돼 있고 무엇을 해도 다 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왜
업무 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이 상가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도시의 중심권 쪽에 모여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땅값은요, 인구가 정해요. 내가 인구가 밀집되면 더 밀집되고, 상가가 밀집되고 더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집가, 땅값은 상승하고 내가 부르는 게 돈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팔 수 있는 땅이어서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지역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핑크색 주변으로 노란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 땅이죠. 주거지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일반과 전용이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주거 용도는요, 주거와 상가를 같이 질 수 있고요. 1종은 4층까지는 질 수 있고 상가와 주거를 줄 수 있고 용적률은 200%예요. 용적률 200%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평 사면 200평까지 건물 줄 수 있다. 요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2종은 250%예요. 용적률이. 그러면서 18평까지 18층까지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걸 2종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2종이면 아파트 부지 땅이라고 아파트용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쉽게들 많이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차피 똑같은 용도인데 아파트 땅 부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샀을 때와 일종 일반 주거의 땅을 샀을 때 수익률이 틀려요. 인구 밀집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상가 밀집지가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보시게 되면 지도를 여러분들 다 보실 줄 알겠는데 지도를 많이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노란색 주변에 뭐냐면 연초록색이 또 에워싸고 있죠. 연초록색이. 이 연초록색이 뭐냐면 바로 도시 지역에 있는 녹지예요. 그래서 이 녹지, 도시 지역에 있는데 녹지인데 도시 지역 중에서도 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면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를 잘못 투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국가에 수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정성도 떨어지고 자 중요한 거는 도시 중심권으로 갈수록 빌딩이 높아지고 인구가 밀집이 돼 있는데 나는 그런 땅을 사고 싶은데 싼 땅을 사려고 도시 외곽지로 가는 거죠. 지금 노란색 주거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자연녹지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땅이 분포가 되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녹지를 사고 계획관리적 도시 외곽지를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구나. 여기가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내가 자연녹지를 샀을 때 여기 이런 조건에 이렇게 개발이 되겠구나. 이거를 지금 통찰해내는 거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 지역을 사례를 보고요. 현재 도시가 된 곳을 보고 신도시도 똑같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그 규칙과 규례와 그 법칙을 지켜서 그대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 여기 서울은 수도권은 도시 지역이 있지만 비도시라고 하는 외곽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갈색 땅이 조금씩 있죠. 갈색 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다고 좋아하는 계획관리지역 땅입니다. 사실상 봤을 때 위치상 봤을 때 도시와 멀면 멀수록 인구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밀집률이 당연히 낮아지죠.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며 사람이 낮아질수록 땅값이나 수요자들이 덜죠. 투자가들은 투자를 안 해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자연녹지랑 계획관리를 투자했다가 수익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핵심 도시권의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가 간혹 아주 적은 확률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또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연녹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투자하는 이 타이밍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모든 도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강세권, 숲세권, 저수지 호수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데 자연녹지, 녹지가 유일하게 도시 중심권에 있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를 사한다면 도시 무조건 중심권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도시가 아니라 지방 현재 도시가 아니라 바로 신도시의 중심권에 있는 그런 용도의 땅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게 예외에 그 기회를 줄 수가 있지만 그게 많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조건을 갖춘 땅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처음 아시고 이런 분들이 그 입지를 못 봐서 투자를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 입지를 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렇게 자연녹지 바깥으로 벗어난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좀 신중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땅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저는 1차원적인 얘기만, 아주 일반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예외는 있어요. 노충 도로에 붙은 땅도 있고요. 아주 핵심 지역에 있는 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외라고 취급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런 길도 많이 없는 땅, 이런 땅을 선호한다라는 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세히 지도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도로가 아주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도시일수록 꼭 특징들이 있어요. 많이 한번 보세요. 지도. 여기가 중심권에 먼저 형성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로가 에워싸는 곳, 그 안에 도시가 형성, 당연하지 않나요? 사방간대로 진입이 용이하잖아요. 그런 입지적인 게 있다는. 그래서 똑같은 신도시의 일정을 허가를 다 해놔도 그런 걸 분석해서 상권을 상업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 기타를 다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이에요. 대전도 보세요. 이 핵심 도로가 아예 도시를 에워쌌죠? 동그란 안에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시게 된 핑크색 도시가 또 있죠. 핑크색이 상업용지 1300% 되는 땅이에요. 내가 100평 그리고 그 상업용지 핑크색 땅 주변으로 뭐 있냐? 주거지가 있죠. 노란색 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보면 노란색 주변으로 뭐가 있나요? 녹색 땅이 있어요. 그리고 잘 봐보세요. 자, 갈색 땅이 어디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싸다고 사는 자연녹지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도시가 다 똑같은 이 원리와 규칙에 따라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투자해야 하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중심권으로 가야 돼요. 도시가 동그랗게 도로를 아예 에워싸고 있잖아요. 도시를. 그 안에만 도시가 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계속 분석을 하게 되면 입지를 공부하는 건 최고예요. 뭐 모르는 사람이 현장 가는 거. 현장은요, 개발지는 가면 더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더 헷갈려요. 초보자들은. 근데 현도시 투자할 땐 반드시 가야죠. 근데 왜 현도시 투자나요? 이미 다 오르고 신도시가 옆에 생기면 바로 다 이동할 건데. 내가 8타임 3년 5년에 신도시로 다 갈 텐데. 그때 내 걸 누가 사나요? 그래서 구도심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내가 살 때보다 팔 때의 관점으로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땅보다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땅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게 아주 스마트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땅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광주를 한번 봤어요. 광주. 여기도 똑같죠? 도시가 이렇게 도로가 뺑 에워싸는 곳에 어때요? 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 핑크색 대한민국의 0.3%밖에 없는 이 땅의 중심을 또 노란색이 에워싸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시 지역에 중심껏 땅을 사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종에서도 자꾸 베스트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싸고
싸니까 좋다라고. 그냥 이런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자, 여기 자연녹지는 그래도 조금 크네요. 그죠? 범위가 좀 넓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계획관리 갈색 땅이 어딨나요? 도로도 없는 것도 나 있고, 이거 듬성듬성 이게 뭔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잘 샀다고 계시는 거죠. 적어도 지도만 보면 되고요.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얘기를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자연녹지랑 계획관리가 도시하고 멀어서 땅값이 오르는데 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안 사도 나중에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왜?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요. 선호도가. 근데 여러분이 팔려고 할 때는 신도시가 생겨버리면 그나마 이건 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도시 투자하는 건 당연히 개발이 돼야 땅값이 오르죠. 근데 개발된 곳을 사고 땅값이 오르겠지. 기다리는 거?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쟤는 계속 신도시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구도심을 보신다라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땅도 없는데, 그리고 타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모든 것이 아주 절박하고 이 모든 조건이 단 한 개라도 미스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부르는 게 땅값일 때 이 타이밍이에요. 새만금이 지금. 부안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와 더 집중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를 이젠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아요. 4차 산업시대는 기회가 전멸되어 있는 시대라고 봐도 돼요. 개인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정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020년 45조가 토지 보상으로 풀려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밖에 투자할 게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는 다 규제가 심하잖아요. 토지만 풀어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보상까지 풀어주잖아요. 그럼 어디다 다 알아요. 토지에다 해야 하는 거. 그럼 지역을 어디를 선별하는지 또 그거 중요하죠. 그건 제가 또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쭉 보시면 지역 선별하는 원칙과 법칙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투자할 때 개발지 투자할 때 신도시를 어떻게 구분하고 신도시 어디를 투자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각 지역마다 좀 설명하니까 이래서 도시지역의 중심권을 자꾸 사라고 했구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되시길 바래요. 정말. 자, 여기는요 부산이에요. 부산. 여기 부산을 이제 도시 특성상 이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긴 또 자연녹지 도시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갈색 땅이 어디냐 보면 도시 중심권은 없어요. 갈색 땅은 다 여기 있잖아요. 갈색. 근데 거른들일수록 갈색에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갈색이 무슨 땅이에요? 계획관리지역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땅은 내가 계획관리지를 사고 거기 계획관리 중심으로 뭘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생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중심권에 이렇게 일정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위험하게 투자하는데 신도시에 그 외곽지의 땅들을 사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자연녹지다 입지로 봤을 때 자연녹지 계획관리가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시 중심권에 만약에 신도시 중심권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논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논하는 땅을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어떻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거를 원래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입지가 최고인데 입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용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용도가 다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 정말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보시는 특징은요. 월수를 따지지가 않아요. 입지만 봅니다. 그 자리를, 가게세를. 왜냐면 장사가 되니까요. 가게세 나오고도 직원 월급 주고도 남는 걸 그분들은 경험을 많이 해서 무조건 가게 할 때 입지를 봐요. 가게세를 안 봐요. 그거 충분히 내니까요. 근데 가게 경험이 처음인 사람은 내 돈에 맞춰서 자꾸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맛있게만 하면 날 찾아올 거야 이러고.
근데 그걸 그 단골들이 형성될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또 있어야 돼.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대비를 안 하고 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도시가 되는 지역에 자연녹지 그 바깥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 노란색 핑크색 땅이 있는 그런 중심권에 있는 땅인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 근데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용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용도라도 보고 실수하지 마시라고. 그나마 정말 아닌 땅으로 이게 뭐라 할까, 힘든 시기를 보내지 마시라고. 정말 토지 투자는요,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해도 모든 걸 만회할 정도. 왜? 유일하게 배수입이 나잖아요. 부동산 중에서 배수입 나는 것들은 없어요.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세금 조금. 기본 배수입 나는 건 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땅. 그리고 위기가 오면 땅 팔아서 또 일어나고, 땅 팔아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거 이유도 모르더라도 따라만 하면은 어떤 부자가 된다는 말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땅을 그 전에 많은 구도심들을 통해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시를 통해서 어떤 땅이 내가 무슨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좀 답이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새해 2번째 영상인데요, 정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공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길 원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알고 모르고 처음이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조금 그 영상을 봤다면 더더욱더요. 그런데도 맞아 하는데 선택은 희한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들리고 보여요. 그리고 또 느낄 수 있죠. 느끼고 보고 들려야만이 행동이 나올 수 있어. 그걸 공감하고 실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례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양하게 경청을 하시고 지금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권해주고 타이밍에 맞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투자 목적과 금액에 맞춰서 개인 등기로 단독 필지로 할 수 있는 도시 중심권에서 번화가만 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행운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유유상종이라고요. 전문가와 제 말이 편안하게 잘 들리고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나 관점이 비슷한, 그분은 저와 사고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막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주는, 그분들은 원래 이렇게 관점이 맞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당연히 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누구에게나 아주 귀한 시기이고 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현명하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